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GP/G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GP,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기,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어떤 섹터의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시장에 접근하고 종목에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방향도 모르고 주식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주가 지수의 흐름도 모르고 가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GP/G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GP/G기가 백전백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자. 그래서 GP/G기를 통해서 100전 51승 정도 목표를 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에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냉정하게 이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면 오버슈팅이 나타난 주가 지수 또는 주가는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냉정하게 이 시장이 언더슈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가야만 이 방향성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 조정장이나 하락장에 견디기가 쉽지 않죠. 제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강의하는 목적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고 주식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이런 날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도 역시 잠 못 이루는 일도 있을 거예요.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도 쉽게 하고 또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주식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또 쉴 때는 쉬고 또 투자라는 좋은 표현이 있고 투기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투기라는 표현보다는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차익 거래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는 코스톨라니의 이제 명언을 통해서 개 산책 이론도 말씀드렸고 엉덩이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의 이익은 고통의 대가로 얻는 것이다. 투자라는 것 단어 자체가 정성을 쏟는 건데 종목에 대한 분석 평가도 없이 그러한 정성도 쏟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돈을 벌어야 되고 고통을 통해서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쉽게 벌어들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 피땀 흘린 대가의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손실로 돌아오고 있죠.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넓게는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투자가 바텀 빅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대투자가인데 부흥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리가 낮으며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채무의 거품이 빠질 것, 상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 그리고 주식 가격이 충분히 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죠. 금리가 낮습니까?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런 시기는 아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은 곧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죠. 또 금리 인상의 횟수를 몇 번을 할 것이냐
과연 이번에 3월달 FOMC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0.5%포인트로 할 것이냐, 그리고 0.25%포인트로 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충격이 또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유동성의 공급의 시기냐, 유동성의 회수의 시기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죠. 그리고 채무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채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냉정하게 보면 지금 시장에 신용 잔고가 많죠. 물론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신용 잔고도 줄었고 미수금도 줄었지만 여전히 신용 잔고는 높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신용 잔고가 10조가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게 되면 27조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20조까지 하락을 했죠. 신용 잔고도 여전히 높습니다. 채무의 거품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 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만큼 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동량도 많이 증가하기보다는 좀 줄었죠. 상품과 교육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자, 리오프닝 시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리오프닝에 맞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행과 또 우리의 활동에 대한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활동도 많아지지 않았고 또 국제적으로 무역에 대한 그런 활발함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 가격이 충분히 싸냐? 아까 주가 지수를 보여드렸듯이 작년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심 가격에 도달했어요. 제가 상한선과 중심선과 하한선을 그려드렸죠.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그리고 이 중심선에 1월 달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중심선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이 상한선을 넘은 것이 언더슈팅이에요. 자, 하한선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언더슈팅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중심 가격에서 움직이느냐, 자, 언더슈팅으로 빠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실물 경제입니다.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고 이제 회수의 시점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 이후로 유동성을 회수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동성 회수의 시기에 회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 회수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자, 유동성 회수의 시기에서 실물 경제가 유동성을 통해서 회복이 됐느냐를 가늠하는 시점이 바로 2022년도가 될 겁니다. 올해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이 중심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반면에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래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언더슈팅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실물 경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실물 경기에 대한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출 동향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 지수, 선행 지수도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물가 지수도 확인해야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의 시장에 약간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흐름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국내에서의 실물 경기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수출 동향과 경기 선행 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1분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주식은 말이죠. 확신의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은 확인 게임입니다. 절대로 확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텀 빅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추세적 약세 시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항복을 받아내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상승장에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자, 상승장에서 상승이 크게 나타날 때에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 연결선을 통해서 고점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고점에서 지친 모습을 확인할 때, 여기가 이제 산의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해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게 되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펼쳐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2008년도에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골을 만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약세 시장이 만들면서 급락이 나타났어요. 급락이 나타날 때 동반되는 게 뭡니까? 투매죠. 엄청난 급락이 나타나면서 투매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바텀 빅스가 표현한 추세적 약세 시장에서 나오는 항복입니다.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도 항복을 받아냈죠. 2008년도에 항복을 받아냈고 2020년도 3월 달에 또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죠. 주가 지수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에 충격이 왔을 때, 또 실물 경기에 충격이 오지 않고 중심선에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져갈 때는 그런 항복을 받아낼 필요는 없겠지만, 추세적 약세 시장이 지속됐을 때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현상과 본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상은 무엇이죠? 현상의 사전적 의미는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현황을 뜻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사물의 현상 뒤에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처해 있는 현상이 뭐냐? 내 주식이 하락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 하락장에도 수익을 거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이에요. 보이는 현상. 그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은 뭐냐면 내 주식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을 냉정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미래에 가치가 있느냐? 실적은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이냐? 작년 상황에 비해서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가치예요. 주식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주식 프로그램에 보여지는 하락 상황, 손실의 상황,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 자체에 빠져들게 되면 내 심리도 위축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잠도 못 자게 됩니다. 근데 본질을 보세요. 내 주식의 가치,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 주식을 파악하고 또 정보를 파악하고 때로는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회사를 찾아가기도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는 그런 정성을 들였을 때에 파악한 이 내 주식은 본질적인 가치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내 주식이 그 본질적인 가치를 들여다봤을 때 그 저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한다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현상과 본질이 통하는 주식, 그것은 바로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 주식인지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내재 가치가 없는, 제가 표현드린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이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현상과 본질에 대한 설명을 왜 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주식 걱정 잊어버리고 주가 지수 걱정 잊어버리고 주가의 큰 그림을 보고 내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가 내가 알기로는 현재의 가치보다는 더 높게 거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제가 이제 치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쟁이가 무슨 치유냐? 여러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내 성향에 맞는 주식인지 다시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주식을 갖고 끙끙 앓으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이 주식을 갖는 것이 맞는 거냐? 이 주식은 어떤 거냐? 자, 재무적인 가치에 있어서 현재 시가총액이 어울리지 않다. 더 올라가야 된다. 작년에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00억이 발생했는데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50억인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0%나 오르는데 왜 제 가치를 못 받는가? 우리가 시가총액을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재료를 이제 제대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이익 대비로 15 정도를 곱하면 적정이라고 하죠. 근데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저평가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이면 적정 시총은 1,500억이어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저평가죠. 그래서 이 저평가 기업이 원래의 가치보다 더 낮게 거래된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버티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영업이익도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별로야.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죠. 내년과 내후년의 성장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이나 가치를 부여하세요. 그렇게까지 판단했을 때의 저평가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되 그러나 영업이익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성향, 나는 외향적인 성향이야. 이 급등주를 잘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하락장에도 발생하는 급등주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잘 거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급등주를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에 좀 더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상황이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주식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서 내 주식이 변합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룬다고 해서 그 다음날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할까 염려했었죠. 근데 막상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발생한 날 저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생한 날의 그 이전에 우리 주가 지수도 폭락을 했고 또 미증시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예상치를 벗어나게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 종목이 오른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아이러니한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주식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주식에 대한 염려로 내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거예요. 돈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죠. 주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상황이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워라밸은 필요합니다. 주식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내가 가족에도 신경 못 쓰고 다른 생활도 못하게 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고 취미 생활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라이프의 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냐. 이 주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내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것인지. 또는 같이 외식도 못하고 같이 즐거운 활동에 참여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때로는 내가 취미생활을 잘 해왔는데 그 취미생활도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든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워라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되죠. 그 주식 하나 때문에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워라밸은 지켜져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무엇이냐? 가족이냐? 또는 공부냐? 또는 건강이냐? 취미활동이냐? 또는 종교활동이냐? 이런 워라밸, 이 워라밸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식은 그 전체의 일부가 돼야 돼요. 주식 자체가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워라밸은 잘 지켜지고 있느냐? 전체의 포션에서 주식이 일부냐? 아니면 그 많은 부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쉬는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주식에 대한 연구만 하셨습니까? 그거는 워라밸이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 건강을 위해서 투여하는 시간, 또 취미생활을 이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워라밸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해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 시장의 큰 그림은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 정도의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순응을 해야죠. 주식시장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싸워서도 안 됩니다. 투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순응하는 시장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다. 투쟁이 아니라 순응이다. 자, 그리고 큰 그림은 주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숲이라고 하거든요. 숲을 보고 나무를 살피는 겁니다. 숲은 주가 지수고 나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만 쳐다보면서 거기서 씨름할 게 아니에요. 내 종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물론 이 하향하는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향하는 패턴에서는 그 상승의 열매도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열매일 수 있어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가격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승이 와도 여러분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전 심리 때문에. 내가 산 가격대까지 안 왔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는데 상승했다가 다시 급락했을 때 얼마나 마음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숲의 모습이 어떤지, 숲은 우거져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고 또 울창한 상황이냐? 그러면 번영이죠. 그러면 내 종목도 내 나무도 잘 자라게 돼요. 근데 겨울이 왔어요. 또 숲이 황량해져요. 숲이 황량한 상황에서 나무는 또 잘 자라지 못하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가 지수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는가 반면에 또는 황량함을 겪는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의 현황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고 내 종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해하자. 그리고 냉정하게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자. 상한선과 중심선과 하한선. 작년에는 상한선을 갔어요. 그러나 올해 중심선이 왔어요. 중심선에서 어떠한 상황을 보여줄 것이냐. 바로 기로에 있는 겁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반복을 하면서 또 우상향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언더슈팅을 통해서 하한선까지 가느냐.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냉철하게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내 성향을 판단해서 종목을 진입하거나 또는 빠져나오거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결혼하려 하지 말고 리밸런싱 하자.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투자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잘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우리 결혼 생활이 길면 50년, 짧으면 40년, 때로는 30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식과 동행하려 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결혼하려 하지 말고 리밸런싱. 자,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가만 보지 않고 때로는 주가, 주식 또는 채권을 가지고 비율을 조절하는 건데 그러나 리밸런싱을 이 주식 시장에서만 한정해서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 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섹터이냐,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느냐, 그런 것을 잘 보면서 리밸런싱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분산해서 투자를 했는데 5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5종목이 다 비슷한 성향이야.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종목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리밸런싱을 합니다.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드시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을 100% 주식화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을 줄이고 현금화시키는 것도 리밸런싱 전략의 하나입니다. 상승장이냐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락장에도 여전히 주식을 100% 갖고 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리밸런싱해서 때로는 현금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나만의 원칙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을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베팅을 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가지 않고 어느 지점을 붕괴하게 되면 나는 이 종목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메모를 하십시오. 그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재료, 수급, 정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적인 거, 이 종목의 재료,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정보, 거기다 하나 더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틈틈이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습득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월봉에서 큰 그림 이해하면서 저항대, 추세 연결선, 그리고 지지는 60, 120, 240을 선행 지수까지, 선행 스팬까지 다 안내를 드렸죠. 이것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봉, 주봉, 월봉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3W1H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3W1H. 시점과, 그리고 어느 위치와, 그리고 내가 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하되 목표가를 정하고 선절가를 정해서 그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후회를 하는 게 내가 원칙을 세웠는데 내가 그 원칙을 어겼어.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고 가면 대책을 쓸 수가 있죠. 제가 시장의 큰 그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안내드렸어요. 그 주식은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인의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선을 그려드렸잖아요.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그리고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오버슈팅 나왔고 지금은 중심선에 와 있는데 중심선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고 중심선을 이탈해서 하한선까지 가는 것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그림은 우상향하는 거다. 우상향하지만 작년에 갔던 오버슈팅 자리를 바로 가기는 쉽지 않더라.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의 무게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약간 하향 쪽이죠. 하향하는 축입니다. 이 중심축은 하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죠. 가급적이면 종목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도 해야 될 것이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상승장으로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바텀 빅스가 얘기했듯이 부흥기가 어떤 때이고 부흥기가 아닌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고 금리 인상 시기고 그리고 상품의 수요와 용역이 급증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 바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시 바로 상승장으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이런 방향성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원칙대로 실천하자. 자, 시나리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심선에서 반등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등의 저항 라인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올해 1월 달에 중심선이 왔어요. 중심선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산 가격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중심선에서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최악의 상황, 하한선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우리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내 주식이 싼가, 그리고 주가 지수가 또 충분히 싼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가 지수의 흐름은 바로 제가 그렸던 선에서의 하한선 자리입니다. 그 하한선 자리가 오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하한선에 도달했을 때 개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가 되면 더 좋죠. 우리는 일반 개미, 일반 개인의 영역에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방송을 듣는 분들 다 개인이시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향해 가는 방향은 늘 같아요. 하락을 향해 갈 때 공포 심리 때문에 주식을 던지는 투매, 그리고 상승을 향해 갈 때 따라잡기 패턴, 이 패턴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개미요, 일반 개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떨쳐버리자는 것입니다. 급등할 때 무조건 따라잡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눌림목 매수, 내가 원칙을 눌림목 매수로 정했으면 눌림목 매수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을 세우되, 자, 하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남들이 던진다고 해서 막 투매하고 그러지 말고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리밸런싱을 할 필요성이 느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죠. 현 시점에서 100%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은 현금화했을 때 제대로 된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자, 망망대해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었으면 방향성을 상실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항해의 나침반이 필수이듯 주식시장에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침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있으면 더 좋죠. 재무, 재료, 수급, 정보, 기술적 분석, 이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못한다면 기술적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재무, 재료, 수급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3W1H 전략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필요한 나침반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는 증권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계실 텐데 이 주식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가 정말 훌륭한 나침반을 들고 있느냐, 제대로 된 나침반을 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주식에도 종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보 제공자가 올바로 항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좋은 나침반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가도 되지만 고장난 나침반을 갖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방향성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종목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을 갖고 있는 정보 제공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나침반, 고장나지 않은 올바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 제공자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성장을 하죠. 대나무는 매듭을 지어야만 더 높게 자라나게 됩니다. 매듭 짓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일방향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식이란 게 상승을 할 때 어디선가 부딪히고 하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고점 자리는 항상 매듭을 짓는 자리였어요. 매듭을 짓는 자리. 물론 대나무처럼 일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계속 이루면서 상승하게 돼요. 작년에 주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도 일방향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주가지수는 늘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갔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상승장의 패턴이죠. 하락장은 반대죠. 하락장은 이런 패턴입니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고점에 물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락장은 내가 고점에 물리면 회복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낮게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주가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지어주는 자리가 분명히 오는데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내 계좌의 손실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 짓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할 때와 또 쉴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시장에 매번 참여해 있으면 안 돼요. 1년 365일, 물론 365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지만 매일같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특수업종이죠. 바로 애널리스트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고 내가 생업이 있다 그러면 매일같이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때, 주식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상황별에 내가 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쉴 때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관망을 해야 된다. 또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목적이 뭐였죠?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시는 것. 그것이 제 강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때문에 분명히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주식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한 분도 계실 거예요. 주식 때문에 울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소연을 하면서 또 함께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술잔을 기울인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올해는 특히나 주식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웃음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도 웃을 일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주식이 상승을 해서 웃을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했죠. 자유롭게 활동을 못해요. 여행을 못 가요. 취미생활을 못해요. 다른 나라의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꾸고 싶은데 또 가꿀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여행, 항공, 항공, 화장품,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행주나 항공주가 실적이 좋아졌느냐?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올랐냐면 기대감이죠. 리오프닝 되면 여행도 자유롭고 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또 화장품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또 카지노도 가게 되고 이러한 즐거움을 동반한 활동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쳐버렸던 우울증에 걸렸던 그런 심리가 주식의 하락으로 또 한 번 타격이 온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도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샀던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 1, 2년 뒤에 회복이 되면 주식이 회복이 되면 내가 1, 2년 전에 걱정했던 거
괜히 걱정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를 하지 맙시다. 내가 샀던 거, 왜 내가 이때 샀을까? 내가 왜 이 주식을 선택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회복이 되면 괜한 후회로 잘못 이룬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다스리십시오. 마음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주식이 망할 주식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될 주식 때문에 왜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걸리셨나요? 주식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셨나요? 심리 상담도 받으시겠지만 그 심리 상담하시는 전문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심리에 대한 대처만 해주지 본질적인 주식을 건드려주지 못하잖아요. 그 주식에 대해서 심리 상담가가 주식에 대한 처방을 내려줄 수가 없죠.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통,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치유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내 주식을 건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주식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십시오. 특히나 제대로 된 방향성을 알고 있는 나침반을 갖고 있는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을 갖고 있는 주식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주식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다시금 정리합니다. 재무, 재료, 수급, 정보, 기술적 분석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반영한 냉철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을 어떻게 매도 짓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이죠.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지지란 60, 120, 240월선. 그것은 때로는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앤스팬 자리도 말씀을 드렸죠. 자, 넥스트아이가 급등을 보여줬던 날 1월 18일자입니다. 1월 18일자. 급등이 보여줬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잘 해야 되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검정 라인이 121선이고 평평한 자리가 바로 선앤스팬 자리입니다. 자, 선앤스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에 거래되었던 매물대를 앞으로 꼬집어 온 거죠. 26 캔들 또는 52 캔들 과거에 거래되었던 것을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앤스팬의 평평한 자리는 과거에 거래되었던 자리, 매물대 자리예요. 매물대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본전 심리 때문에 주식을 던지죠. 본전을 찾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락을 했다가 어디서 부딪혔어요? 선앤스팬에서 부딪혔죠. 주식을 우리가 매매할 때 그냥 이 현황에, 빠지는 현황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지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을 때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2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매도 기회를. 그죠? 2번이나 매도 기회를 줬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분명히 매도 자리인데. 그런데 반등했을 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낮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해야 된다고요. 늘 본전 심리만 생각하고 내가 샀던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홀딩할 거야. 이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닙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진에어예요. 진에어는 리오프닝 수혜주죠. 항공주입니다. 진에어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자, 하락 상황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가 나오죠. 진에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저항 라인이 겹쳐 있죠. 121선과 선앤스팬 자리가 겹쳐 있어요. 이런 것을 소위 더블 저항이라고 합니다. 더블 저항이니까 강력하겠죠? 미리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상승했을 때 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락 상황에도 나는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다음은 이 현대그린푸드예요. 현대그린푸드 최근에 온 패턴 여기서 보시면 121선이 검정 라인인데 선앤스팬에 부딪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팁을 하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일목균형표의 선앤스팬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지 않은 분들은 121선에서 매도 전략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121선보다 그 아래에서 주가가 부딪히고 하락을 하죠. 그래서 저항 라인에 바로 이 선행 스팬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지표의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시고 바로 이런 자리를 매도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하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죠.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자, 이제 본느입니다. 본느.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이 화장품 종목인 이 본느도 하락 상황에서 바라보는 목표가가 있죠. 하향하는 121선 그리고 선행 스팬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자리를 목표가로 두고 매도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매도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다음은 화일약품입니다. 자, 화일약품 아까 현대그린푸드 보여드렸듯이 121선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매도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선행 스팬이 있으니까 선행 스팬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듭을 짓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한다고 더 상승한다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는 자리를 미리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NA능률입니다. 자, NA능률 매듭 짓는 자리가 보여지죠? 평평한 자리, 선행스팬. 이 평평하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거래되었던 자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횡보했다는 겁니다.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디선가 이렇게 앞으로 끌고 온 자리가 선행스팬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매도가가 되는 거고 또다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본전이 안 왔다고 해서 매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내가 고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이 매듭 짓는 자리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매도 기회를 줬잖아요. 다음 파워넷입니다. 파워넷도 마찬가지죠. 선행스팬 자리, 평평한 자리 맞을 때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죠. 매도 대응을 했으면 이런 하락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건 너무 정확하게 닿았죠. 정확하게 닿은 자리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포장도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은 진입할 때가 있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식은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고 관망할 때가 있어요. 작년과 같은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올해 하락장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관망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주식은 큰 수익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주식은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주식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또 주식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보 전진의 기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어떨 때는 후퇴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주식은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10종목 보여드렸듯이 매듭 지어야 할 때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가 있으십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듭 지어야 할 때 반드시 결정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 강의 목적은 여러분이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은 주식 걱정은 잊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타이밍에 따른 매매 접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인 종목 상담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도 주식에 대한 어떤 것도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샵 0082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